안녕하십니까. 집 지을 계획을 하면은 먼저 이 건축비가 얼마 들는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지인에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또 검색도 많이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비 평당 단가라는 것은 그 아파트 같이 똑같은 단위 면적을 포개는 경우나 아니면 학교 교실 같이 그 크기가 같은 것이 연속될 때는 그게 이제 적용이 되면은 어느 정도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물, 그러니까 뭐 건축물이라는 게 대지 다르고 건물 다르고 형태가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그 평당가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제 참고사항은 되겠죠. 대충 이런 집들을 짓는 데는 평당 어느 정도 든다는 것 참고사항으로만 알아야지,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건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몸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도형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몸이 있다면은, 이 신체가 있다면은, 우리는 항상 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이 있거든요. 그 첫째 보호막이,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 옷이잖아요, 옷. 옷이 있고, 또 차를 타고 이동한다면은 자동차가 있겠죠, 자동차가 나를 감싸주고 있죠. 그리고 어느 공간에 들어갔다, 집에 왔다, 그럼 이 집이 나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어막이 되는 거죠. 셀터라 그러죠, 이걸.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옷 같은 경우는 같은 그 옷이라 양복이라도 10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가 있고 더 이상의 것도 있다는 건 알잖아요. 사실 또 입어봤거든. 입어보니까 차이가 있다는 걸 조금씩 느낀다. 자동차도 우리가 뭐 이런 걸 시시다다 다 같지 않죠. 많이 안 다릅니까? 가격차가 천차만별이죠.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거 다 이해한다고요. 그런 건 또 타보고 사보고 다 했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근데 집이라는 거는 평생 안 지어본 사람도 있고 지었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혀 집에 대한 것은 그 어느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평당가가, 그리고 또 아니면은 산 것이 좋은 건지 항상 그런 어떤 생각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평당가로 하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처음 하고 짓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차이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건축 시공하시는 분과 건축주는 항상 시공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에 9은 그렇거든요. 하나 예를 든다면은 전원주택을 짓는데 요즘 대충 한 500만원 정도 예측을 해봅시다. 500만원 했는데, 나는 어떤 집을 참 잘 짓고 싶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해가지고 설계비도 좀 많이 들이고 해서 하다 보니까 한 1000만원 들었어. 누가 오면은 바가지 썼다고 그래요. 500만원에 짓는다는데 왜 1000만원까지 드는, 참 바가지 썼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500만원을 보통 짓는데 한 300만원 들이가 짓다 보니까 조금은 허술한 면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오면 좀 이렇게 삼직하게 지었네, 잘 지었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부실공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아는 것은 평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를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걸 평당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집을 짓는데 원만하게 지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먼저 내가 원하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인 먼저 개념을 먼저 세우고,
솔직해서 이제 기본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능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삼직하게 집을 지을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품격이라든가 품격 있는 집을 짓고자 하면 돈이 조금 더 상승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내가 평생 집 한 채 짓는 것밖에 없는데 디자인도 잘해가 어떤 작품성 있는 집을, 나만의 어떤 작품성 있는 집을 짓겠다면은 상당한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가 돼야 될 겁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해서 이제 설계를 했다. 그럼 설계를 하면은 반드시 그 물량이 있는 내역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 견적서를 의뢰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 건축주가 물량이 있는 내역서를 가지고 거기에 현재의 단가, 그 현재 우리가 시중에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 단가를 하나씩 이렇게 체킹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죠. 적어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설계를 했는데 요즘같이 뭐 설계비를 자꾸 이렇게 적게 주고 하니까 허가 도면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설계의 현장에 쓸 수 있는 설계 도면이 제대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정별 아니면 공사별 그 설계를 내역을 다 만들어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구조면 구조, 뭐 창호면 창호, 지붕이면 지붕 공사, 이렇게 전부 적어서 거기에 이제 단가를 적용해 보는 거죠. 그 적용할 때 상중하로 했어야 돼요. 내가 비용을 아마 집을 좋게 지을 것 같다 싶으면은 그 단가를 더 높게 잡아줘야 되고, 아니면 보편적으로 할 것 같으면 보편적인 것에 잡으면 되고, 아니면은 더 낮게 잡고, 이렇게 해서 그 단가를 시간을 두고 그 실제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좀 서두르지 마시고 이때 계산을 잘 해가지고 하시면은 사후에 내가 공사 과정에서 어려움은 별로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시공하시는 분과도 좀 대화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제 평당이라는 것만 생각해서 집을 하다 보면은 만족하는 집도 지을 수 없고, 또 자칫하면은 사기업자한테 이용당해서 큰 돈을 잃어버릴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공 과정에서 시공자와 항상 이렇게 불편한 사이를 가지면서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참 그 집 짓는 것은 즐거운 일인데 힘든 과정을 일을 하게 되는 거죠.